공정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페어쉽의 공정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마련한 투자금을 확실히 지키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자문업체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페어쉽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 강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현재 저희 페어쉽은 제가 올려드리는 투자 강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퀴즈 그리고 모의 투자와 함께 서울 종로 근처에서 기수제로 오프라인 소모임 투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투자 강의 영상들에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를 할 때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이슈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또는 개별 기업의 상승과 하락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어떻게 보면 주가 변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슈 분석은 어떤 이슈가 주가의 변동을 야기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해당 이슈가 언제 일어날지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서 이전 강의 영상에 올려드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예정되어 있는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슈들에 대한 일정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달력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슈가 발생하기 한두 달 또는 일주일 전에 관련된 종목들을 선취매하고 이슈가 발생해서 시세가 분출을 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슈 분석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일매일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고 정리를 하면서 매매도 해보고 상투를 잡아서 급락도 맞아보고 돈을 잃어보고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과거 주가 동향을 훑어보면서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방법인데요. 전자의 경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겪으시는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매일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나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막연히 이거 정말 엄청 오르네, 내일도 오르겠지, 모레도 오르겠지 이런 생각에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대부분 급락을 맞고 오랜 기간 생각하지도 않은 장기 투자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상당한 투자금을 잃게 되죠. 반면에 이번 이슈 분석 영상에서 다룰 내용인 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이미 발생을 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이슈를 정리해놓고 시세가 분출하기 전에 저점에 선취매를 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계획에 맞게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방법입니다. 매일 상한가 종목들을 따라다니시면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슈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슈 분석 강의 영상은 총 5개의 큰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가 있고요, 테마적인 이슈가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인데 이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우선 해드리고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슈 찾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슈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가 어떤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큰 이슈들 중에 가장 거시적인 부분인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는 간단하게 경제적인 요소들과 국내 증시의 대략적인 상관관계를 뜻하는데요.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을 분석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경제 사이클은 평균적으로 10년 주기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경제라는 게 무조건 딱 10년에 맞춰서 위기가 오거나 시장의 급락이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사이클을 8년에서 13년 주기로 반복된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증시 전반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작용을 일으키는 요소가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5월 21일 세계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만에 도래한 경기 바닥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또한 최저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약 10년 동안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경제의 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성장률, 환율, 금리, 원자재, 이러한 요소들의 현재 가격 동향과 예측된 미래의 가격 동향들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준금리인데요. 기업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 발행과 더불어 가장 많이 행하는 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를 더욱더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것이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이자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 환경이 좋아지겠죠. 기준금리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정하는데요. 경기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준금리를 상향하고,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준금리를 하향합니다. 자, 그럼 각자 상품 간의 단순한 가격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것과 같이 각 상품들의 가격은 각자 다른 추가적인 변동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성해드린 이 표는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단순한 상관관계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보시고 해당 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국내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자율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내 채권으로 외국 자본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다음은 금을 한번 볼게요.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요. 금은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통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이나 예적금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 상승 기조를 전제한다면 시장은 아직까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도 하락을 하고요.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 유가는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상승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금리가 상승되면 미래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더욱 많은 이자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이런 요소들은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증시는 하락을 합니다. 증시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면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전 강의 영상들을 시청해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전 강의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품 간 가격 변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상품들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 원달러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 원달러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논리적인 이해도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 이슈가 있습니다. 테마 이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조명되는 뉴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큰 테마는 정치 또는 정책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시작했을 때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북주들이 아주 크게 올랐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일본 반도체의 소재 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제의 작은 섹터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생되는 이슈를 테마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은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예측이 가능한 이슈들을 한번 보면 세계 가전 전시회인 CES나 최근 발생한 이슈인 중국의 양회, 또는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의 방안,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개최, 이렇게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 이슈들은 파급 효과의 크기가 다른데요. 파급 효과의 크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이슈에 대한 파급 효과의 크기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전업 투자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기업의 이슈인데요. 개별 기업의 이슈는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공시 또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발생되는데요.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섹터에 동일한 이슈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섹터에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이슈는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게임이나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시즌이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주가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궁극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반영하는 실적이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각, 삼자 배정 유상증자, 신규 사업 진출, 무상증자, 단일가 거래. 이러한 것들을 좀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슈를 통한 종목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매일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상투를 잡고 급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종목 찾기의 시작은 차트를 보고 과거의 상승 변곡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차트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이나 주가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을 기록을 하고 해당 시점의 뉴스와 기사 또는 공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슈가 있던 시기에 동일한 산업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주가 동향은 어땠는지 비교를 해보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해당 이슈가 개별 기업의 이슈인지 테마적인 이슈인지 판가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슈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다면 관련된 기업들을 정리해놓고 향후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꺼내보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검색 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용한 툴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네이버 증권이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은 차트를 통해서 변곡점을 알아보고 변곡점에 어떤 공시가 발생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카인즈인데요. 비카인즈는 특정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기간의 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유용한 툴이에요. 이슈가 발생하는 중요한 공시들은 대부분 기사를 통해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차트의 공시 정보와 비카인즈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공시에 대한 더욱 세밀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다트 기업 공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전망이나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민감한 요소들,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이슈 분석을 하는 정확한 방법들은 영상 초반에 언급드린 오프라인 소모임 기수제 투자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에 올려드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하듯이 꾸준한 숙제와 필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슈표를 만들려면 당연히 기사와 공시를 읽는 습관부터 들이셔야겠죠. 우리가 초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상의 기사들이 보도가 됩니다. 그 중에 95%의 기사들은 주식 투자에 필요 없는 쓰레기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5%의 알짜 기사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 중에 가장 찾기 쉬운 것들이 일정이 나와 있는 기사들이에요. 이런 기사들에 나와 있는 일정들을 종합해서 캘린더에 일정과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이슈표를 만드는 과정의 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제가 페어십의 포스트 탭에 이번 주 월요일인 5월 18일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진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2020년 5월 18일 오전 8시 45분 10초에 올렸다고 나와 있죠.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처에 대한 일정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소 섹터에 관련된 일정들이 매우 많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앙을 한번 보시면 20년도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사업지역 최종 선정 20일 조간에 발표가 된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한다. 20일 조간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가장 밑에를 보시면 수소버스형 충전소 실증사업지역 최종 선정 20일 조간에 발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18일 월요일에 올려드린 기사인데 일정과 이슈에 맞게 목요일인 오늘 유니크와 EM코리아 같은 수소차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슈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식의 시세가 이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일정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툴은 구글 캘린더나 데스크톱 캘인데요. 이것들 외에도 스마트폰 캘린더를 애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캘린더에 기입하셔도 좋겠죠. 이전 슬라이드에 올려드린 네이버 증권이나 비카인즈, 다트를 통해서 일정들을 찾아보고 일정표 툴을 사용해서 일정표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은 오프라인 소모임 기수제 투자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데스크톱 캘을 통해서 만든 이슈표인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찾으신 이슈들을 정리하시면 이런 식의 이슈표가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를 확인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한두 달에서 일주일 전에 관련 종목들을 선침해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취하실 수 있겠죠. 매매를 하실 때는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에 따라서 이전 강의 영상들에 올려드렸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고려해야겠죠. 이러한 모든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정 가능성을 높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 연구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페어십은 실력 있는 리딩 전문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주식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주가 정보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주식 리딩은 전문가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문가 실력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기꾼들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페어십은 국내 최초 주식 전문가 실력 검증 시스템으로 공정, 페어함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투자 고수들이 무료 추천주를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력과 추천주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설명글에는 페어십에 올라오는 주가 예측 정보와 추천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투자 고수들의 실력 검증 과정과 수익률 그리고 추천주들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